수억 년 동안 용은 먹이사슬의 왕좌를 지켜왔어. 그중 백룡왕은 가장 강력한 존재. 심지어 신들도 두려워했지. 오늘 백룡이 하지만 오늘 알 수 없는 이유로 백룡은 인간에게 죽음을 맞이했어. 인류를 미워할 이유도 없이 아마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세상에 위협이 됐으니 그들이 손을 댔을 거야. 죽음 직전 인간들의 변명에 신경 쓰지 않고 백룡왕은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 자신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기를 기원하며 고대 신들과 함께 살다 이 끝을 맞는 게 어울린다고. 몸이 서서히 무너지며 하늘과 땅으로 돌아가 영원한 안식으로 향해.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백룡은 소년도란으로 환생했어. 작은 가정에서. 수년이 흘렀고 그 아이는 이제 성장했어. 미는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 마을에서 그는 귀여운 친구 이리를 만났어. 이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때때로 삶이 의미 있어 보이네. 가족과 함께 시골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그들의 마을은 베란으로 불리며 아레스트 대륙 북부 경계에 있어. 주요 경제는 당연히 농업이야. 매일 돌아는 부모님을 도와밭에 물과 거름을 주지. 비록 냄새가 지독하지만 나중에 작물이 무성해져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수백만 년을 산 지식으로 미는 마을을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15세에 이미 성인 취급받아 자립해야 해. 농사일을 마치면 그는 형과 함께 낚시를 가. 형은 동생이 위험한 늪을 조사하러 가는 일에 대해 말했어. 마을 근처라서 문제가 생기면 재앙이 될 테니까. 미는 전투 능력이 있으니 그 임무를 맡았어. 원래 주둔군의 일이지만 그들이 마을을 지키느라 바빠서 도란이 대신 갔어. 남을 데려가기 싫어서 혼자 갔어. 잠시 후 미는 낚은 물고기를 지인에게 팔러 갔어. 그들은 내일 떠나는데 오늘도 여유로운 모습에 깜짝 놀랐어. 낚시는 진짜 최고야. 미는 이미 준비 끝났다고. 떠날 날만 기다린다고 말했어. 말리다와 안부는 마을 아이들에게 평범한 괴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전투 기술을 가르쳐 민도 도울 수 있지만 이번엔 그들에게 맡겨. 근처에 나쁜 놈들이 많아서 마을의 병력이 부족해. 그래서 강한 사람들은 모두 바빠. 각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훈련해야 해. 그 후 이리가 그 친구를 마법 배우러 불렀어. 그녀는 도란이 잘생기고 재능이 있어서 좋아해. 둘은 마을 높아 집으로 가서 연습해. 사실 그는 용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으로 살고 있으니 쓰지 않기로 했어. 노파에게서 주문을 배우는 것 외에도 많은 걸 배웠어. 도란의 약점은 약 만들기야. 이게 중요하니 마을 모든 사람이 기본은 알아야 해. 오후에 그는 다른 곳에서 온 소녀를 만났어. 마을장은 그녀를 크리스티나라고 소개했어. 귀족 출신이니 민에게 잘 대해주라고 당부했지. 그 소녀는 강하고 솔직해서 예의 바르게 악수를 했어. 악수로 서로 강한 상대임을 알았지만 입에는 꺼내지 않았어. 돌아와서 그는 약초를 조금 수확했어. 여기 겨울은 얼어 죽을 만큼 춥고 여름은 더위가 미칠 듯해. 이게 민에게 인간의 삶이 얼마나 혹독한지 새롭게 보이게 했어. 집에 도착하니 동생 마오가 환영해줬어.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이야. 떠나기 전에 부모님과 동생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 가족은 즐겁게 식사를 했어. 엄마의 요리 솜씨는 여전해. 세 남자가 다 먹어치웠어. 아빠는 독립생활이 편하지만 외로워서 도란이 형처럼 결혼할 여자를 찾으라고 조언했어. 이런 말은 자주 들었지만 아직 그럴 생각 없어. 독신으로 몇 년 더 즐기고 싶어. 미는 내일 여행에 대해 물으니 목적지가 신라니족이 살았던 곳이래. 엄마는 아들이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했지만 가지 않으면 안 돼. 성가도 민에게 조심하라고 했어. 그는 멀리서만 관찰할 테니 엄마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 아빠는 아들이 성장했다고 칭찬하며 원하는 대로 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했어. 다음 날 주민들이 그를 배웅하러 와서 놀랐어. 이게 그들이 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야. 원래 군인들이 갈 일인데. 한 사람이 교대를 제안했지만 말리다가 막았어. 누가 마을을 지키겠어? 소레티아도 와서 그에게 복을 빌어줬어. 스승과 이리는 여행에서 불길한 일이 일어날 거라 예언했으니 민에게 특히 주의하라고 했어. 그 친구는 길에서 먹을 음식을 준비해줬어. 과거에 신라니족이 그들의 마을과 가끔 교류했어. 최근에 그들이 이유 없이 사라졌으니 도란의 임무는 그들을 위협한 게 뭐고 우리 마을에도 위험한지 확인하는 거야. 도착해서 늪을 조사하니 이상한 점을 감지했어. 지진으로 토 원소가 너무 강하고 수 원소가 약해지고 있어. 신라니족이 왜 떠났는지 알겠네. 물이 없으니 살 수 없잖아. 진짜로. 마구루의 점괘는 항상 정확해. 오직 강한 괴물만. 갑자기 근처에서 소리가 나서 그는 경계하며 검을 뽑았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오직 강한 괴물뿐이니 상대는 대단한 놈일 거야. 하지만 나타난 건 멍한 뱀 소녀였어. 처음에 위협받자 그녀도 강하게 보이려고 했었어. 그는 놀라서 라미아가 왜 이 환경에 사는지 궁금해졌어. 소문처럼 뱀 부족은 정말 아름다워. 그 매혹 주문도 쓰지만 그녀는 그걸 어떻게 쓰는지 모를까봐. 그녀는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매혹 시도를 했지만 어딘가 어색해서 도란에게는 효과가 없었어. 그의 눈에는 그녀의 행동이 마치 멍한 춤처럼 보였어. 갑자기 신라니족을 위협하는 진짜 괴물이 나타났어. 거대한 몸으로. 그 순진한 소녀가 그 안에 갇혀서 목표가 됐어. 압살당할 줄 알았는데 인간이 구해줬어.
도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도망쳤어. 그 후로 그녀는 경계를 풀고 그의 말을 따랐어. 그녀는 그게 뭐냐고 물었어. 도라는 토 영혼이 미친 거라고 했어. 그녀는 그런 크고 못생긴 걸 본 적 없어. 그는 과거 신라니족이 이 늪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 토 영혼 때문에 쫓겨났다고 설명했어. 얼마 전 배란에서 큰 지진을 느꼈어. 아마 토 영혼이 영향을 받아 미친 거야. 이 병은 고칠 수 없으니 도라는 새로 만난 그녀와 협력해 그걸 막자고 했어. 그녀는 자신을 셀리나라고 소개했어. 뱀 부족은 마법을 쓸 수 있으니 그녀도 할 수 있대. 그녀는 할 수 있지만 그 영혼과 같은 토속성이니 고통스러워. 그래서 힘들겠지만 도라는 그녀가 잠깐만 붙잡아 주길 바랐어. 오케이, 내가 보여줄게. 같은 속성이지만 라미아가 쓰면 약간 효과가 있어. 그 말을 듣고 그는 안심하며 그녀에게 유인 임무를 맡겼어. 그는 직접 끝장낼 계획이야. 셀리나는 동의했지만 처음 만난 사이라서 호흡이 안 맞아 그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걱정했어. 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해낼 수 있다고 보여줬어. 그 멍한 소녀는 그에게 좋은 소원을 빌었어. 하지만 결혼 서약 같은 걸 읊어서 도란이 어이없어졌어. 이때 토영혼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어. 그 신호를 받자 둘은 달려들어 각자 역할을 했어. 셀리나는 적당한 위치에서 대형 주문을 시전했어. 미는 그녀를 성공적으로 도와 토 영혼을 붙잡았어. 같은 속성이니 그녀의 주문은 빨리 파괴됐어.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도란에게 유리한 위치를 주었어. 그는 높이 뛰어오르며 오직 민만이 쓸 수 있는 비기를 날렸어. 용의 마력을 검에 불어넣으며 한 번 베는 것으로 토 영혼은 둘로 쪼개졌어. 진흙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셀리나는 당황하며 도망쳤지만 몸이 더러워졌어.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 미는 그녀를 확인하며 도와줘서 고마웠어. 그녀는 정중히 베란마을의 도란이라고 소개했어. 그는 그녀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칭찬해. 그녀를 부끄럽게 했어. 그렇게 둘은 더 가까워졌어. 셀리나가 씻을 곳을 찾아가며 저녁이 되자 모든 게 안정됐어. 도라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음식을 만들었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니 셀리나는 기뻐했어. 그는 그녀가 아는 다른 라미아와 다르다고 좀 더 어리석어 보인다고 설명했어. 보통 인간을 만나면 경계하고 공격하지만 그녀는 그냥 춤을 추지 않았어. 여기 라미아 마을이 없으니 그는 그녀의 출신을 물었어. 셀리나는 17세가 되면 마을을 떠나 인생의 반쪽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 그녀도 그 여행 중이지만 자신처럼 친절한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 그녀의 부족은 여자만 있으니 강한 파트너를 찾아야 해. 아들내미는 거의 안 나고 나오면 아버지의 종족을 따르지. 과거의 라미아는 인간 여자가 저주를 받아 만들어졌어.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반인 반뱀이 돼 지금의 라미아 부족이 됐어. 그들의 독은 강력하니 파트너는 독에 면역이 돼야 키스나 이런 걸 할 수 있어. 아니면 관계에서 파트너가 죽을 거야. 이걸 듣고 도라는 그녀의 종족 유지 임무가 정말 힘들다고 느꼈어. 그녀의 어머니도 이런 여행에서 인간 아빠를 만났어. 특히 맨처럼 그녀가 다른 라미아보다 더 예쁜 얼굴을 가졌다고? 예쁘다고 칭찬받으니 셀리나는 부끄러웠어. 아마 그에게 빠진 것 같아. 하지만 해칠까봐 사랑을 고백 못해. 그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니 그의 요리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했어. 그녀의 성격은 좀 아이 같아서 맨은 웃겼어. 이러다간 남편 삼으려면 그 사람이 고생이겠네. 그가 가족에 대해 웃으며 말하니 셀리나는 도란이 가족과 행복하게 산다고 추측했어. 이 말에 맨은 용 시절의 외로운 삶을 떠올렸어. 다음 날 아침 둘은 각자 길을 가야 해서 헤어졌어. 그는 그녀가 원하는 배우자를 찾기를 빌었어. 갑자기 라미아가 생명에너지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했어. 그래서 셀리나에게 조금 전해줬어. 선물처럼. 선물인데 너무 강력해서 그녀가 거의 기절할 뻔했어. 용의 생명은 그만큼 특별하니까. 둘은 여유 있을 때 서로 마을에 놀러 오자고 약속했어.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어. 며칠 후 셀리나는 두 모험가를 만났어. 그들은 친근해 보였고 서로 인사했어. 그녀를 정말 강하다고 칭찬했어. 게다가 짐도 많이 들고 그녀는 무해하다고 말했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녀의 아래 몸을 보자 그 두 남자가 사라졌어. 이게 그녀를 슬프게 했어. 항상 사람들을 겁주고 도망가게 하니까. 한편 도라는 스승의 지도로 연습 중이야. 그 커플은 마법약을 만들고 미는 그걸 잘 못해. 보통 약과 달리 마법약은 에너지 가득한 재료로 만들어져. 그래서 제조할 때 조심해야 해. 한번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한 발 차이로 위험해질 수 있어. 이리는 잘하는데 그는 연속으로 망쳤어. 그래서 마구루 선생님께 사과했어. 그래도 여전히 못 만드네. 이리는 그를 위로하며 자신을 낮추지 말라고 했어. 비록 이 분야는 못해도 매는 약초를 잘 알아봐. 그 말을 듣고 그는 복잡한 공식 때문에 힘들다고 했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전생의 용이었으니 병에 걸린 적 없으니까. 그래서 약에 대한 지식은 배우지 않았어. 마구루는 이리의 제품을 칭찬하며 그녀가 정말 잘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녀는 놀러 나가도 된다고 비록 맨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스승은 도란의 공격 마법이 고급 수준이라 더 연습하면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서두르지 말라고. 성공엔 지름길이 없으니까. 그는 재능 있지만 몇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어.
이게 그를 더 강하게 성장시킬 거야. 그녀는 매내 실패한 독을 해독제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연마하라고 했어. 점심에 그는 이리의 초대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러 갔어. 처음은 아니지만 그들의 따뜻한 배려가 너무 과해 조금 어색해져. 보통 식사 전에 모두가 신령에게 기도를 올려.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신, 미아를 숭배해. 도란의 전생 친구였던 신. 그 여신의 조각상을 보니 도란이 만나고 싶어져. 식사 후 도란이 급히 어딘가로 가다 뮤 누나가 불러세우고 신선한 우유를 권해. 그 아름다운 그녀는 반인반우라서 우유가 넘쳐 흘러.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여자의 우유만큼 좋은 건 없다고 믿어. 게다가 젊고 아름다워서 남자들은 매일 이곳에 와서 즐겨. 도란도 뮤의 우유를 좋아하는 팬이라 초대받자마자 오케이야. 매는 계속 훈련소로 달려가서 도와. 그런데 크리스티나가 우연히 보고 호기심에 어디 가는지 궁금해져. 한편 안부는 아이들에게 평소처럼 훈련을 시켜. 그는 도란보다 몇 살 위지만 친구처럼 친해. 아이들은 맨이 오자 성과를 자랑스럽게 보여줘. 도란은 숲 안쪽에서 뭔가 익숙한 기운을 느껴. 그 기운은 괴물의 것. 그래서 젊은이는 걱정돼서 가봐. 밤이 되자 그 기운이 셀리나의 것임을 알아. 하지만 그녀는 멀리 가버렸어야 할 텐데. 다가가 보니 도란은 셀리나가 목욕 중인 걸 목격하고 인사부터 해. 그 애는 순진하지만 자신을 지킬 줄 알아. 도란이 보지 못하게 해. 너무 부끄러워서 물을 엎질러 맨이 안아 올려. 이 장면은 정말 어색해. 그녀가 가릴 게 없어서. 도란은 감정에 별 관심 없어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 이건 아마도 마을 누나의 우유를 자주 마셔서 익숙해진 탓일 거야. 셀리나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묻자 그녀는 돌아보지 말라고 해. 도란은 거절하며 그녀가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해. 아름다운 건 봐야 하니까 그녀의 말은 안 들려. 게다가 이렇게 보는 게 그녀의 미모를 줄이지 않아. 그건 맞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끄러워. 젊은이는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게 남자의 본능이라 부끄러울 게 없다고 생각해. 셀리나는 도란이 아무렇지도 않자 화가 나서 꾸짖어. 계속 말해도 안 들으니까 때리기까지 해. 도란은 실수했다고 사과해. 셀리나는 관대해서 2번만 넘겨. 왜 여기 왔는지 물으니 그녀는 남쪽으로 가서 이상적인 남자를 찾을 계획이었지만 실패했다고 슬퍼해. 만나는 사람마다 겁주고 도망가게 했어. 오직 도란만 친절했으니까 찾아온 거야. 도란은 문제없고 그녀를 다시 만나길 바래. 그녀를 이렇게 보니 정말 기뻐. 그 말에 그녀도 기뻐져. 도란이 함께 살자고 제안해. 어쩌면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 테니까. 이 제안에 셀리나는 마치 고백받은 듯 생각해. 라미아는 마을에서 위험한 괴물로 여겨지니 함께 사는 건 힘들어. 도란은 이미 그녀를 도울 계획을 세웠어. 게다가 마을에 반수와 반인들이 많아. 한 마리 귀여운 괴물이 더해져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 처음엔 경계할지 모르지만 점점 호감을 얻으면 될 거야. 자신이 사람들과 친구가 될 기회가 생기자 그녀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 매는 그녀가 인정받으면 삶이 더 흥미로워질 거라 느껴. 말 끝나자 마치 사람을 유혹한 듯한 기분이 들어. 셀리나는 밝게 웃으며 도란과 함께 살면 재밌을 거라 해. 게다가 연인들이 하는 일들을 함께하면 더 좋을 텐데 도란이라면 자신의 독을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어. 이 순간 그녀는 도란을 찾아온 또 다른 이유를 털어놔. 도란이 생명에너지를 전해줬을 때 그녀는 그 맛에 빠졌어. 그 생명력은 그 어느 때보다 맛있고 영양이 풍부했어. 그녀가 그걸 갈망하자 도란은 함께 살면 언제든 줄게 약속해. 이 말에 셀리나는 완전히 도란에게 빠져. 생명력을 공유하며 그들은 마을과 연결할 계획을 세워.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셀리나의 선물인 고기와 생선을 계속 받게 돼. 발자국과 선물로 보니 그녀는 괴물일 텐데 왜 주는 걸까? 라미아는 매우 강력하고 위험해. 마을 사람들은 예부터 위협에 경계하니 괴물이 가까이 오는 걸 원치 않아. 곧장 마을장과 지도자들이 모여 라미아가 여기 나타난 이유를 의심해. 그 선물은 맛있지만 발라는 조심스러워 괴물을 없애기 위해 모일까 해. 늙은 지도자들은 혼자라도 위험하니 고려 중이야. 도라는 밖에서 듣고 걱정돼. 이 신뢰 쌓기 계획이 잘 될지 모르겠어. 셀리나는 사람들을 위해 고기와 생선을 열심히 잡았어. 마우루 부인은 낙관적이라 팀장에게 서둘지 말라고 해. 여기서 모두가 그의 걱정을 알아. 라미아가 선물을 주니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 그러니 그 사람이 나타나 친구인지 적인지 확인한 후에 행동해. 라미아지만 라미아가 선물을 주니 그녀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 이리처럼 사부가 미리 점친 정계를 가져와. 결과를 보니 뱀의 출현이 행운을 가져올 거라 해. 이 말에 모두 안심하고 그녀의 말처럼 기다려. 도라는 이 소식에 기뻐. 그날 오후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단계가 왔다고 알려. 사람들이 덜 경계하니 두 사람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 믿어. 다음 날 발랑과 매들이 사람들을 모아 라미아의 흔적을 찾으러 가. 물론 이 그룹에 맨도 포함돼. 만약 일이 생기면 막을 수 있게. 마을 보호의 핵심이 모두 여기 있으니 안부는 다른 곳이 덜 지켜질까봐 걱정돼. 반대로 도라는 셀리나의 선함을 더 많은 사람이 목격할수록 좋다고 기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발랑과 말리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신사 레티아야. 그녀는 미알의 신봉자.
치유와 해독의 능력을 가졌어. 그녀가 인정하면 뱀 친구가 통과될 거야. 계획은 사람 구하는 장면을 만들기. 도라는 희생자 역할을 할 거야. 셀리나는 적절한 때 나타나면 돼. 불운하게도 일이 예상 밖으로 커져. 거대한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 처음엔 라미아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더 무시무시해. 그건 상가붕왕 매우 강력하지만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 그 힘으로 누구든 한 번에 죽일 수 있어. 그래서 팀장은 모두 뒤로 물러나라고 해. 공포에 타우로 그의 아들이 넘어져 목표가 돼. 이 상황이 예상치 못했지만 도라는 제때 도착해. 셀리나도 근처에 있어서 그녀의 기술로 두 사람을 막아. 그녀는 괴물을 영토로 돌려보내며 아무도 해치지 않게 해. 라미아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니 모두 경계해. 구해진 아이는 감사하지만 아버지가 부르고 도라는 남아 그녀를 보호해. 말리다를 해치지 말라고. 그녀는 친절하지만 팀장은 안전을 위해 원하지 않아. 매는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배웠으니 떠나지 않을 거라 해. 마을에 선물을 준 이유를 묻자 셀리나는 인정하고 함께 살게 해달라고 빌어.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종족의 법에 따라 여행했지만 모두가 싫어하니 누군가와 살고 싶어. 조금만 허락해줘. 오래 안 가. 그녀의 진심에 병사들이 동정해. 방금 두 사람을 구한 이유는 그들이 죽으면 가족이 슬플 테고 나도 인간의 피를 이었으니 해치지 않을 거라 해. 마구루의 예언이 맞았고 레티샤가 미알 여신의 계시를 받아 셀리나를 받아들이니 모두 그녀를 인정해. 이 일에 도라는 놀라워. 얘 친구가 도와준 듯해. 이건 신성한 판결이야. 누구도 반박 못해. 자연의 신미알은 라미아가 악이 아니라 자연의 자식이라 평화롭게 함께 살자고 해. 셀리나도 눈을 감아 공포를 줄이고 그녀의 저주된 눈 때문이야. 그녀는 피로 인해 기절해. 치료를 받게 돼.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집을 선물해. 새로운 주민으로. 그녀는 이렇게 준비된 것들에 기뻐. 그중 반란부자의 선물도 있어. 사과와 감사의 의미로. 1위는 라미아에 대해 모르니 새 친구에게 알려달라고 해. 도라는 이웃으로서 소개하며 이 성공에 손을 맞잡아. 예상치 못한 일에도 불구하고 도라는 여신 친구가 계시를 보내 도와줘서 감사해. 계시를 보내 그날 밤 매는 특별한 능력으로 영혼 형태로 미알 여신을 찾아가. 9겹 구름을 뚫고 그는 아름다운 곳에 도착해. 여신은 용 친구가 왔단 걸 느끼고 맞이해. 과거에 그들은 친했으니 이름으로 부르지만 지금은 인간이니 도라는 여신님이라 불러. 환생 후 인간 생활에 익숙해졌어. 셀리나의 이야기를 여신은 다 알아. 매는 계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 미알에게 다시 감사해. 이제 모든 게 잘 됐어. 게다가 여신은 도란이 인간 모습임을 알아챘으니 놀라워. 그녀는 매의 영혼 기도를 듣고 알아챘어. 그녀가 받은 건 즐겁게 살고 싶은 소망. 과거의 백룡왕과 다르다. 도라는 이걸 부정하지 않고 이번 생에 친한 친구들이 있다고 해. 죽기 전 영웅의 검에 심장을 찔렸을 때 절망적이지 않고 오히려 가벼웠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매일이 누군가에겐 마지막일 수 있단 걸 깨달아. 인간 몸은 약해서 쉽게 다치니 이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돼. 미알리는 용 친구가 최근 빛나고 있단 걸 느껴. 그녀는 맨의 마음에 순수한 기쁨을 느끼고 기뻐. 라미아의 출연 덕분일 거라 해. 이 말에 도라는 부정하지 않고 다음에 만나기로 해. 시간이 지나 매는 귀여운 친구에게 새 아침을 깨우며 맞이해. 그녀는 너무 흥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어. 도라는 다음엔 문을 두드리라고 조언해. 그렇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돼. 도란의 얼굴이 밝아. 그녀가 물어. 젊은이는 장난스럽게 얘 친구를 꿈에서 보고 좋은 말 들었으니 이렇게 상쾌하다고 해. 어제 그들은 오늘 크리스티나와 감자를 심기로 약속했으니 셀리나는 바로 하고 싶어. 기사 친구는 최근 기뻐서 왕국에 사는 가족에게 편지를 써. 그녀가 전하는 건 나라의 가장 큰 학원 원장님. 그녀는 정령을 다루는 능력을 가졌어. 크리스티나의 편지라서 원장님은 바로 열어봐. 학원에서 그녀는 자랑거리야. 모두가 알아. 올리비아는 편지를 보고 싶어 자신보다 더 설레. 편지엔 크리스티나의 베란마을 생활이 써있어. 작은 마을이지만 사랑이 풍부해. 혹독한 기후와 괴물에 맞닥뜨리니 모두가 싸우는 법을 알아. 그녀는 매들과의 첫 전투를 이야기해. 마을에서 그녀는 강하지만 크리스티나 같은 상대에겐 이길 수 없어. 진지하게 싸워도 무기가 날아가 모두가 그녀의 재능을 감탄해. 매딜은 완전히 인정해. 그녀의 검술이 정말 대단하다고. 반대로 그녀도 상대를 칭찬해 모두가 기뻐. 팀장 발란도 축하 파티를 열어 크리스티나가 마을의 환대를 느껴. 사람들의 부드럽고 따뜻함에 그녀는 매료돼. 인생이 혹독하지만 음식은 맛있어. 모든 여자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듯해. 처음엔 너무 잘 대해줘서 적응 못했고 귀족이라서 사람들은 어깨를 두드리는 걸 주저해. 이로 인해 그녀는 그들을 보며 조금 외로워. 밤마다 혼자 검을 연습하고 우연히 셀리나와 매니 봐. 그들은 다가가 대화하고 그녀가 조금 멀어진 걸 알아. 귀여운 뱀 친구는 그녀의 기분을 바꾸고 싶어. 집으로 초대해. 셀리나는 그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선물한 집 베개와 곰 인형을 소개해. 셀리나에겐 이게 정말 따뜻해. 크리스티나도 한번 시켜.
처음에는 도란이 있어서 조금 부끄러웠지만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시험 삼아 누웠어요. 라미아 부족의 침대는 정말 특별하대요. 보기엔 거칠어 보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편하네요. 여기서 그들은 초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셀리나에게는 자신이 위험한 괴물로 여겨져 마을 사람들이 멀리할까봐 두려웠지만 다들 받아주었어요. 도란과 그의 아내가 자신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그녀의 우유는 너무 맛있어서 한 모금에 길리를 만큼 매력적이었어요. 요즘 그들은 다양한 우유를 만들어 대회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밤 크리스티나가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모이는 걸 봤던 거예요. 그 집은 형제 모두가 매우 친절해요. 도란 오빠가 큰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온 마을을 대접했어요. 매는 다른 사람들도 각자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셀리나가 그를 너무 멀리하는 것 같아서 그녀와 그녀의 친구가 그를 억지로 침대로 끌어들였어요. 그는 문제없었고 두 여자가 그렇게 열정적이라서 함께 누워서 깔깔대며 웃었어요. 몇 날 후 마을에서 다시 우유 마시기 대회가 열렸어요. 미우 언니가 와서 새 우유 맛을 물었더니 정말 맛있다고 칭찬받았어요. 그 오빠도 젊은이들에게 자기 아내 우유를 많이 마시게 해서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크리스티나와 셀리나도 와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녀가 열심히 마시는 걸 보니 모두들 기뻐했어요. 그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며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도란이 그녀와 따로 우유 마시기 대결을 제안했어요. 크리스티나는 자신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가 마을에서 가장 잘 마시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녀는 연신잔을 비우는데 지치지 않았고 도란은 이미 취하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그는 그녀의 끝없는 배 앞에서 패배했어요. 모두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아주자 그녀는 인정받은 기분으로 더 기뻐졌어요. 그 아내가 딸의 우유를 가져와 사람들에게 대접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먼저 시험해보려 했지만 이미 쓰러졌으니 포기했어요. 마셔보니 그건 언니 우유보다 더 시원하고 맛있어서 그녀는 더 한 잔을 요청했어요. 그 작은 아이가 기뻐서 안기며 뛸 듯 했어요. 이게 첫 우유 만들기라서 도란과 셀리나를 떠올리며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편지에서 그녀는 베란마을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썼어요. 그 친구는 크리스티나가 라미아와 친구가 된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 소식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귀족들은 이걸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라미아를 위험한 괴물로 봤어요. 이 소문을 퍼뜨린 건 키엔으로 올리비아에게 크리스티나의 뱀 친구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정부를 위해 일하는 마법사로 한 마리의 라미아라도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어요. 요즘 의심스러운 실종 사건이 일어나서 그녀는 셀리나와 관련된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어요. 올리비아는 변호하며 그 뱀 친구는 마을리 여신이 친절하고 상냥하다고 인정했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키에는 셀리나를 잡아서 조사하고 싶어 했어요. 베란마을 관리자는 그녀 편이라서 군인들을 보내 즉시 잡아오게 했어요. 그 친구들은 이 일에 전혀 모른 채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셀리나는 처음으로 감자를 심어보니 아무것도 몰랐어요. 도란도 다 정리한 후 크리스티나의 방식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이걸 연습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고 클라시가 그들을 급히 불렀어요. 크리스티나는 마을장이 그녀를 따로 데려가 부탁을 했어요. 셀리나는 이미 구다라는 늙은 위원의 명령으로 군인들에게 둘러싸였어요. 매니 괴물을 마을로 데려온 걸 알자 그는 묻지도 않고 잡았어요. 여기 여자는 그에게 자연의 여신이 셀리나를 인정했다고 상기시켰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는 이 땅의 관리자로서 모든 위협을 확실하고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고 했어요. 도란의 머릿속에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상대로 그 늙은이는 그녀를 중앙으로 데려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여신의 판단을 의심하는 구다의 행동에 대해 말했어요. 상관하지 않고 라미아가 여기 살고 싶으면 왕국을 통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건 오랜 법이에요. 그건 오랜 법이에요. 어쩔 수 없어. 매는 그녀를 마을로 데려온 사람이니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그는 그를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동의했어요. 그들은 그를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함께 가게 동의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태도에 불만을 보였어요. 힘들 때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관심을 보이는군요. 사람들의 은혜는 가짜 같아요. 크리스티나는 두 사람을 걱정해서 영향력이 큰 교장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아마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몸의 마법을 강화하고 최대 속도로 수도로 달려갔어요. 그냥 계속 달려갔어요. 저쪽에서는 그 커플이 마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셀리나에게는 처음이라서 무섭지만 도란이 옆에 있어서 조금 안심됐어요. 그가 괜찮은지 물었더니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눈빛에 두려움이 스며들었어요. 매는 괜찮을 테니 걱정 말라고 위로했어요. 그녀를 안아주자 그녀는 감동받아서 사랑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이게 엄마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언제나 불안할 때 엄마가 그렇게 해주고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셀리나는 이제야 눈물을 흘리며 도란이 밤새 이야기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쪽에서 크리스티나는 최대 속도로 달려 교장실에 도착했어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올리비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고 그녀를 진정시켰어요. 일단 셀리나는 여신의 축복 덕에 제거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을 여기로 데려온 건 키엔으로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그건 불가능해요. 베란 마을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요. 저쪽 커플은 지금 늙은 위원을 만나러 불려갔어요.